최근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설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투어에서 답답한 공격력을 자랑했던 파리 생제르맹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공격진의 이적설에 관심이 높은데요. 일단 음바페는 팀을 떠날 것이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고 여기에 바르셀로나 우스만 덴벨레의 합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덴벨레의 합류가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풋볼픽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음바페는 레알 이적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소식을 주로 전하는 지역 언론지에서 마드리드와 조율하고 있으나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급하지 않아 이적료를 계속 낮추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첼시의 보엘리 구단주가 파리 생제르맹 회장과 직접 접촉하여 논의하며 하이제킹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첼시 구단주는 이전 이적 시장에서 1조 원 가까이 투입하며 자금력을 자랑했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많은 멤버들이 사우디로 행하면서 엄청난 이적료 자금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돈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리버풀이 1년 임대는 안 되나요? 라며 눈치 없이 끼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가장 후순위로 제일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스만 덴벨레 이적 소식도 뜨겁습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1일 덴벨레는 미국에 있는 바르셀로나 선수단에 머물 것이나 PSG에 입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덴벨레의 계약에는 5천만 유로 약 705억 원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8월 1일부터 1억 유로 약 1,410억 원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PSG는 7월 31일까지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을 활성화할 수 없으나 모든 당사자는 덴벨레의 이적을 완료하기 위해 새로운 이적료로 협상할 것이라는 이해관계가 있다. 이적료는 5천만 유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덴벨레는 이적료가 합의돼서 긍정적으로 바르셀로나 생활을 마무리 짓길 바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이적시장 공신력 탑티어 로마노 기자도 같은 내용으로 SNS에 글을 올려 거의 임박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덴벨레는 지난 2017년 여름 1억 3,500만 유로 약 1,900억 원에 도르트문트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을 만큼 엄청난 프랑스의 대형 유망주였습니다. 등번호는 11번이었고 계약 기간은 2022년 6월까지 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적료 값을 전혀 못했는데요. 덴벨레는 5시즌간 잦은 부상과 논란, 그리고 처참한 경기력으로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150경기 가까이 뛰며 32골이 전부였습니다. 2천억에 가까운 이적료는 물론 고주급을 받았기에 먹튀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선수였습니다. 또한 플레이 스타일로 직선적인 윙어 스타일이고 양발잡이라 양쪽 어느 곳에서나 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윙어 역할도 수행할 수 있으나 이강인과는 달리 게임 메이킹은 할 수 없습니다. 이강인의 경쟁자보다는 솔레르의 경쟁자로 보는 것이 더욱 객관적인 시선입니다. 이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도 걱정할 게 전혀 없다. 부상이 너무 많다. 객관적인 수치로 봐도 계속 줄 부상이었다며 이강인의 주전 경쟁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진에 대비 얇은 편이라 낮은 이적료로 덴벨레를 영입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강인이 주전 걱정입니다. 경기력을 봐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컬러가 확실하고 볼 간수, 드리블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네이마르 말고는 마지막 키패스를 넣어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서드에서의 키패스를 넣어주면서 볼간수도 되고 많이 뛰고 압박도 잘하고 게임 메이킹도 잘하는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100% 닭주전입니다. 오히려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등 차출이 예정되어 있어 서브 멤버 영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편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이강인이 훈련에 복귀하였다. 개인 훈련만 하던 이강인이 팀 훈련에 복귀하여 다음 인터밀란전을 준비하였다. 첫 부상 시 약 2주가량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빨랐고 이제는 개인 훈련뿐 아니라 팀 훈련에 복귀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8월 1일 인터밀란전에도 조금의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8월 3일 전북 현대전에서 45분 정도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매체는 PSG의 공격 전개 시 답답한 양상이 지속되었다. 키패스가 부족하였고 창의성이 아쉬운 모습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선수로 이강인이 꼽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프랑스 매체 파리스 팀도 컨디션을 끌어올린 이강인이 내달 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 3차전 전북전에 맞춰 복귀할 것으로 봤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자국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의 친선 경기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이강인의 회복은 PSG의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그는 중원에서 창의성과 퀄리티를 가져올 수 있는 재능을 갖춘 선수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에게 다양성을 부여하고 다가올 대회에서 클럽의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SG는 8월 1일 도쿄에서 지난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인 강호 인터밀란과 경기를 치른 뒤 2일 한국을 찾습니다. 이어 3일 오후 5시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전북과 평가전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빅클럽인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이 많은 관중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있다며 전했는데요. 네이마르의 부상 정도도 매우 호전된 것으로 전했습니다. 지난 세레소 오사카전이 끝난 후 인사를 할 때에는 축구화를 신고 있었던 네이마르를 조명하였고 인터밀란전이나 전북 현대전에는 이강인과 같이 네이마르도 뛸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리기 훈련을 하는지, 개인 훈련을 하는지, 팀 훈련에 참여하는지 등의 여부를 보고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지, 축구화를 신고 있었는지를 보며 체크할 수 있는데요. 네이마르와 이강인 선수가 모두 이제 축구화를 신고 공을 터치하며 개인 훈련뿐 아니라 팀 훈련의 모습을 나타낸 것에 출전에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보도입니다. 여기에 현지 매체의 이강인을 향한 평가도 뜨겁습니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메시보다 더 나은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강인은 미래의 발롱도르다. 이강인은 마스터클래스이다. 괴물이다. 이강인은 공간에서 보인 기술력이 대단하다. 이강인의 볼터치는 정말 흥미롭고 대단하다 등으로 호평일색이었습니다. 드리블 성공 횟수는 메시와 비니시우스가 1, 2등이나 드리블 성공률은 67%로 이강인이 유럽 7대 리그 다 통틀어서 1위입니다. 드리블 성공 횟수는 팀이 좋으면 기회가 많기 때문에 100번 시도해서 50번 성공하면 50번의 성공 횟수입니다. 그러나 팀이 좋지 않아 기회가 많지 않아 10번 시도했고 그중 7번 성공하면 7번이 성공 횟수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공 횟수가 아닌 성공률이겠죠. 이 성공률이 67%로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를 포함한 유럽 7대 리그 통틀어 1위 선수가 이강인 선수인 것입니다. 22세의 한국 선수가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인데요. 공격수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 혹은 측면 미드필더에서 이러한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중원의 수적 우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상대 수비진의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인 셈이었습니다. 실제 마요르카의 공격 대부분이 이강인을 통해 일어났으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요르카가 아닌 다른 팀이었으면 공격 포인트가 더욱 높았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더 놀라운 점은 이강인은 속도를 활용하여 드리블 돌파를 성공했던 것이 아닌 바디페인팅과 턴 동작, 팬텀 드리블 등으로 드리블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욱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면서 아군에게 완벽한 찬스를 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피드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량이 하락하게 되는 유형이 아닌 정말 공을 잘 안 뺏기는 드리블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인 탈압박, 볼간수 1위인 것입니다. 이러니 클린스만 감독도 상대가 이강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파울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마요르카에서의 동료였던 무리키는 이강인과 함께 뛰었던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리스펙한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현지 오만 유튜버는 마치 젊은 시절 메시의 드리블을 연상케 한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